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출마 지역을 두고 여러 설이 나돌았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광양 지역 출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가졌던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고 신당을 통해 보편적인 시민들의 고민을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당 창당 작업은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역에서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천하람 위원장의 거취가 큰 관심사입니다. 탈당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천 위원장은 언론에도 즉답을 피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도당 관계자는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집권당에서 나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측근인 천하용인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합류하지 못했지만 다른 인사들의 거취는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천 위원장의 합류를 시사했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본인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무슨 선택을 하는지는 저는 좀 지켜봐 주시기를. 한편 출마 지역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왔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광양 지역 출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색채가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 실제로 과거 선거에서 보수 진영에 대한 표심이 적지 않았고 자신의 고향인 곡성과 선거구가 묶여 있다는 점이 광양 지역 출마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했고 이제 광양, 곡성, 구례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제 마음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쪽으로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이 전 대표는 산업도시인 광양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을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다며 조만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해돋이 명소인 향일암에서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일출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개막식과 제야의 종 타종, 소원 엽서 보내기와 불꽃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오동도와 무슬목, 소호 요트 경기장 등 20여 곳에서도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일출제가 열립니다. 광양시가 친환경 자원 순환단지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13명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앞으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입지 선정 과정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지를 결정합니다. 광양시는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30년 직매립 금지 방침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사회문화 분야입니다. 올해 전남 동부 지역은 노사 갈등과 각종 사건, 사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 해였는데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10년 만에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건희 컬렉션 등 굵직한 전시도 열렸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전남 동부권은 노사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지난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에 강제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국노총이 7년 만에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노총이 이러한 상황에서 미흡하게 대처하거나 여기서 물러선다면 제2, 제3의 광양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에서는 포스코 협력업체뿐 아니라 포스코 역시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고 여수에서도 산단 입주 기업인 비를라 카본 코리아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여수의 한 매립장으로 다른 지역 폐기물이 불법 반입되는 실태가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생활 폐기물 사전 신고문에 대해서 285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립장 직원
13명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이제 일제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50년 전 북한에 납치됐다 간첩으로 몰린 납북 어부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죽었다면 자식들에게 빚을 지어주는 것 같아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실용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너무 벅차가지고 지금 말로 표현해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문화예술 분야는 어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980만 명이 찾아 7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엔 좀 얼떨떨했는데 이렇게 큰 행사에 당첨이 됐다는 거에 정말 놀랐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전남에서 처음 열린 종합영화제인 남도영화제는 26개국 영화 98편을 선보였고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두 번째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개최해 관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고흥군이 내년도 수산자원 조성 공모사업인 참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을 유치해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50억 원을 투입해 고흥 소록도 인근 186헥타르에 문어단지 인공구조물 설치와 종묘 방류 등의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참문어 개체수 증가로 어민 소득 향상은 물론 낚시 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제항만협회 지속가능 어워즈에서 환경과 안전 2개 부문의 최우수 항만 선정 등 올해 10대 핵심 성과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외에도 여수광양항 안전성 입증을 2번째 성과로 지역사회에 한 발 다가가는 ESG 경영 실현을 3번째로 선정하는 등 올해 10대 핵심 성과 선정을 발표하고 수출입 물동량 전국 1위 항만으로서 내년에도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의 올해 성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5개년 연속 B등급 달성과 공사 설립 이후 최대 매출액인 1,500억 원 달성, 컨테이너 화물 서비스 8개 신규 유치, 자동차 화물 물동량 전년 대비 19% 증가한 110만 대 처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전국 64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없애면서 관람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재청은 61년 만에 제도 개선으로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구례 화엄사 42.8%, 순천 서남사 22%가 관람객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사나 전국 64개 사찰의 관람객은 평균 33.6% 늘었고 문화재청은 내년에도 예산 5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난 사고를 목격했을 때 신고도 중요한데요.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대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화재나 순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이웃 주민들의 용기 있는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UV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더니 바다로 추락합니다. 물살에 밀린 차량은 계속 떠내려갑니다. 사고를 목격한 남성 2명이 곧바로 달려왔고 밧줄로 차량이 가라앉지 않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5분여 만에 차 안에 있던 70대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차량 방지턱에는 차량이 바다에 빠지면서 생긴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운전자를 구한 사람들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거든요. 바람 때문에 차가 많이 밀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고정을 해야겠다 해서 밧줄로 묶었죠. 지난 19일 신안군 도초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섬 지역 특성상 119가 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의용 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 주민이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화에 나서 70대 부부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일단 그 가스가 어디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측으로 가서 확대 연소 안 되게 우측에 창고가 붙어 있거든요. 그쪽 쪽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영암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도 불이 났었는데 인근 상인이 119가 도착하기 전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해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순환 사고에서 시민과 목격자들의 초기 대응은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미리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해경과 소방당국은 위급 상황에 빠진 이웃을 구하기 위해 나선 의인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70여 년 전 미군 폭격 사건을 다룬 여수 MBC 다큐멘터리가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김단비, 배준식 기자가 제작한 폭격 그날의 진실은 과거 미군 기록을 토대로 이아포와 두르교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심도 있게 조명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다큐멘터리가 한국 전쟁 당시 발생한 미군 폭격 사건과 희생자들의 증언을 담아내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수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여수 자원회수시설 입지 사전 누설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관련 공무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자원회수시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기 이전에 특정 업체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수리하고 적정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상삼 21리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주민 1동 166만 8,800원, 순천시 연양동 동부아파트 주민 1동 133만 3천원, 여수농협 여직원의 회원 1동 100만원, 여수시 돌산 금천유통 대표 이주용, 이성희 100만원, 여수종합 항운 노동조합 50만원, 순천시 덕영동 구통 주민 1동 36만 9천원, 여수시 여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동 35만 6,640원, 순천시 연양동 부영아파트 203동 204동 주민 1동 33만 5천원, 부영아파트 202동 207동 주민 1동 33만 1천원, 순천시 도사동 6통 월곡 신곡교곡마을 주민 1동 32만 7천원, 연양동 현대아파트 102동 105동 주민 1동 32만원, 해룡면 신대중흥오차 주민 1동 30만원, 여수 양지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27만 2,270원, 고흥군 도양읍 장유마을 주민 1동 22만 8천원, 순천시 조려초등학교 3학년 4반 허채아 어린이 20만원, 순천시 덕연동 명말마을 주민 1동 20만원, 순천함께 그린아이쿱 조합원 1동 20만원, 고흥군 도양읍 개나리 회원 1동 20만원, 여수시 현대산업 1차, 2차 아파트 주민 1동 20만원, 순천시 삼풍 백합아파트 주민 1동 15만원, 고흥군 도양읍 봉서마을 주민 1동 15만원, 관상마을 주민 1동 12만원, 여수시 여서동 이금순 10만원, 순천시 나간면 검안마을 주민 1동 10만원, 여수시 월호동 삼통 부녀회 1동 10만원, 월호동 삼통 주민 1동 10만원, 신월 대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0만원, 순천시 도사동 2통 오산마을 주민 1동 10만원, 여수시 돌산읍 백초마을 박경자 5만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도 지난해 전남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전년보다 10.7% 증가한 9,050개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증가율인 9.7%를 웃돌았으며 인구 10,000명당 가맹점 수는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도 광양시 동계 청년 행정 인턴 모집이 내일 마감됩니다. 시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인턴 모집은 광양 청년 꿈터 1층 사무실로 접수하면 됩니다. 여수 국립작은도서관 5곳이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작되며 그림책 읽기와 코딩, 독서 토론까지 다양한 강좌가 준비됩니다.
오늘도 포근한 겨울날 보였습니다. 순천과 고흥의 한낮 기온 12도까지 올랐고요. 연말 내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0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내일도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짙어진 미세먼지는 내일도 물러가지 않고 유지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종일 나쁨 단계 보이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3도, 광양 2도, 고흥 1도, 순천 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11도, 고흥, 순천 12도, 광양 1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하늘에도 종일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9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1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직장 상사를 흉기로 공격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수면장애와 불안 증세를 보였는데 지난 4월 광양제철소에서 직장 상사가 자신을 따돌린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정신과 진료 중 망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광양시가 올 한 해 부진했던 사업 29건을 선정해 내년 초부터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읍내지구 확장 이전 부지 매입과 교환, 관광 랜드마크 조성 민자 사업 유치, 광양읍 합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등 17개 부서 소관 29건의 사업을 올해 부진 사업으로 선정했으며 대부분 사전 행정 절차 추진 기간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